최근 리얼티인컴 주가를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리얼티인컴 주식을 1년간 보유해보니 지금 가격 정말 싸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월배당 귀족주로 불리는 리얼티인컴이 3달 동안 15%나 떨어졌고요. 대표 리치 ETF인 VNQ보다도 더 떨어진 리얼티인컴을 팔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폭락한 주된 이유를 10년 이상 장기 넷리스 계약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금, 관리비와 같은 유지보수 비용이 전부 임차인 부담인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오히려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리얼티인컴을 팔면 안 되는지 넷리스 계약 방식의 특징과 약점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23년 12월 1일 처음 리얼티인컴 70주 매수를 시작으로 현재 394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년 보유한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2%고요. 1년간 6%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겨우 4% 수익입니다. 상반기 내내 지지부진하던 리얼티인컴 하반기 돼서야 이제야 좀 오르나 싶었는데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배당주는 역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마치 오늘 날씨가 흐렸으니 내일 또 흐릴 거야 라고 결론 내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인데요. 오늘 날씨가 흐린 이유를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먼저 리얼티인컴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점도표 때문입니다. 점도표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라고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2월 0.25%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25년 예상금리가 4%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 리얼티인컴 주가가 박살났습니다. 25년 4%, 26년 3.5%, 27년을 봐도 이제 저금리가 아니라 중금리 시대가 지속된다는 것인데요. 코로나 때 금리가 0.25%였거든요. 이때 리얼티인컴 주가가 $80였는데 앞으로 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4.6%, 최근 5년 최고치를 찍고 있다 보니 연 5% 배당주 매력이 떨어지면서 리얼티인컴 주가는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도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3월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4%를 예상했는데요. 틀렸죠? 22년 3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2% 금리를 예상했는데요. 이미 틀렸습니다. 21년을 보면 더 오차 범위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점도표라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 미래를 예상한 금리잖아요. 트럼프 정책, 러우 전쟁, 이스라엘 등 여러 변수가 있다 보니 현 시점에서 예측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피터 린치가 정확히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거시경제에 14분을 쏟는다면 12분은 낭비한 셈입니다.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말 맞죠? 분명 연준 의장도 금리 예측을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라 리얼티인컴 주식을 보유해도 되냐 안 되냐는 현재 금리가 아니라 다른 원인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리치 ETF인 VNQ와 비교해보면 최근 2달 확연하게 더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리얼티인컴이 특히 폭락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넷리스 계약 방식 때문입니다. 넷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임대료를 낼 때 임차인이 어디까지 부담하냐 라는 의미인데요. 그중 리얼티인컴의 계약 방식인 트리플 넷리스는 부동산 세금, 보험료, 건물 유지비를 전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세금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순수 임대료만 챙기면 되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니 배당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고 투자자 입장에서 월배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 맞는데요. 그런데 10년 이상 장기 계약이다 보니 임대료를 빠르게 올릴 수 없는 것이 폭락의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10% 상승했는데 내년에 받을 임대료가 그대로다? 그럼 올해 대비 실질 수익률은 10%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맞잖아요. 물가 상승 시기에 트리플 넷리스 방식의 약점은 주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진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잖아요. 보편적 관세는 물가를 자극할 거고 자극한 물가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2달 VNQ는 7% 빠진 데 반해 리얼티인컴은 2배도 넘는 수치인 16%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얼티인컴 주가가 하락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실적이잖아요.
특히 리츠 투자에서 봐야 되는 세 가지 AFFO, 공실률, 신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츠 투자를 고려할 때 AFFO는 가장 중요한 숫자인데요. 정말 간단히 말해 배당 지급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AFFO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22년에서 24년은 금리가 5.5%라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평균 5% 성장을 이뤘는데요. 그런데 24년 하반기 금리가 4.5% 수준이고 내년 4%까지 금리가 내려간다면 차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임대료와 스프레드가 더 커지기 때문에 향후 AFFO 증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크진 않을지 몰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공실률이 2% 미만이라는 점인데요. 2024년 리얼티인컴 임차율은 98.2%로 S&P 500 리츠 평균인 94.2%에 비해 훨씬 낮은 공실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물론 장기 넷리스 계약 방식 덕분이기도 하지만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 근거로 공실률을 말하잖아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5곳 중 한 곳이 공실인데 반해 임차율 98.2%라는 점은 엄청난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것보다 더 큰 장점은 계약 종료 임차인 비중이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것인데요. 25년 계약 종료 비중이 3.8%, 그러니까 25년에 계약 종료를 하고 단 한 명의 임차인도 계약하지 않아도 공실률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신용도인데요. 리얼티인컴은 여전히 무디스에서 A3 등급, S&P 글로벌에서 A- 등급으로 매우 높은 신용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왜 중요하냐면 은행에서도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와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리얼티인컴은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역시 매우 우량한 임차인만 임대를 주다 보니 임대료 떼일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주의 가장 큰 위험은 배당 컷이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건 배당 컷이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적과 배당 성장이 안정적이라면 배당주에서 매수 시점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배당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6% 배당률은 금융위기나 코로나처럼 경제 위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당률인데 그 배당률이 지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한다면 6% 배당은 확정이고 배당 성장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보니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내가 이미 많은 비중으로 리얼티인컴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팔지 말고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트럼프가 부동산으로 성공했고 트럼프의 부동산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트럼프가 부동산 망하는 정책을 펼친다? 라는 건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리얼티인컴만큼은 절대로 적리식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로는 리츠가 더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다 보니 낮은 배당 성장률에 있습니다. 리얼티인컴 배당 성장률은 4%인데 반해 슈드 배당 성장률은 10%, S&P 500 평균 수익률도 10%다 보니 적립식으로 모아갔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요. 배당률이 높을 때도 꾸준히 매수하다 보면 결국 평단가가 올라가서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치식 매수는 배당주의 배당률이 높은 구간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적리식 매수는 변동성이 크고 큰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에 적합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리얼티인컴이 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장률 낮은 산업에 너무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보니 지금 당장 추가 투자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건 개인의 포트폴리오와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지속 가능한 건강한 투자를 계속 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